저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습니다. 개혁을 사정한다고 그러는데 이완 총리 같은 사람 회장 발상이 사실 이럽니다. 사람을 많이 죽이고 그러네요. 고인의 이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분이 억울하게 당하실 분이 아니죠. 자, 기획사정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청와대가 주도를 해서 정밀하게 기획해서 진행했던 수사였다, 이런 정황들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천상철 차장. 네. 자, 어떤 내용인지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일단 저희가 준비된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네 가지 이제 타깃이 네 가지 가능성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기획사정의 전말이라고 돼 있는데, 정의당과 참여연대, 또 감사원 감사, 노조 고발, 지역 투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고발도 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검찰의 내사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청와대가 이제 보고를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검찰의 결과들이 이런 부분에서 경남기업의 문제가 많습니다. 자원비리에 연루가 됐습니다. 이런 게 보고가 됐고 그 다음에 기획사정이 이뤄졌다는 게 이제 기획사정의 전말인 것인데 거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에서 여러 가지 투소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성완종 회장이 그동안 기업을 하면서 뭐 잘못했다. 누구한테 돈을 갖다 줬다. 뭐 이런 것들이 투소가 계속 들어오고 노조에서도 고발이 되고 또 감사원 감사를 해봤더니 그 자원 개발 이쪽 부분에 대해서 경남기업에 비리가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검찰이 이제 내사를 시작했고 보고를 거쳐서 사정이 시작됐기 때문에 검찰이 먼저 수사를 한 게 아니라 청와대가 보고된 뒤에 그 다음에 사정이 시작됐기 때문에 저게 기획사정이란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패와의 전쟁이냐 기획사정이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마치 기획사정은 부패와의 전쟁이 아니냐 이렇게 익혀질 수가 있는데 사실은 검찰이 수사를 하는 방법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인지나 즉 검사가 어떤 범죄가 있는지를 이렇게 단서를 찾아가지고 하는 인지수사나 아니면 고소 고발에 의한 수사인데 이런 것들은 단건으로 끝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와 별도로 검찰총장이나 아니면 법무부 장관 아니면 청와대에서 야 이번에 예를 들어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를 한다. 이건 마약과의 전쟁이다. 아니면 이건 조직범죄와의 전쟁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기획사정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절대로 비리와의 전쟁과 별도의 다른 것은 아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서 천상철 차장이 설명한 것처럼 여러 가지 투서도 있었고 고소고발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가지나 단서가 있었기 때문에 기획사정하는 데에서 보다 더 다른 기업보다도 먼저 수사 대상 1호로 꼽힐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들을 쭉 보고를 받고 자 이걸로 우리가 자원 외교의 문제점을 한번 탈탈 털면서 국정 드라이브도 한번 걸어보자.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자원 개발 해외에서의 자원 개발 비리를 기획 사정하자 이런 취지로 시작을 한 거죠. 그렇군요. 천상철 차장. 그러면 청와대 내에서 이런 것들을 조율했던 게 사실은 김기춘 실장이다. 전 실장이다. 그래서 이병기 실장으로 바뀌는 과정. 뭐 그 사이에서 어쨌든 사전부터 이런 게 기획이 됐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특별히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해서 금액도 10만 달러, 그 다음에 날짜까지 적어서 메모에 남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이병기 청와대 실장을 통해서 뭔가 좀 해결해보고 돌파구를 마련해보자고 생각을 했지만 이미 내가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수사가 착수가 됐고 진행이 되고 있던 상황이다. 이런 이병기 실장의 말을 듣고 이거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작품이구나. 이렇게 성완종 회장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랬군요. 박성훈 논설위원. 네. 지금 서청원 최고위원이 신박의 이제 당에서 좌장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인데 청와대를 이번 건과 관련해서 질타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요. 그 내용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어떤 지금 표적 사정 얘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어떤 기본적으로 성완종 회장이 정치인이자 기업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러한
과거 MB 정권의 사람으로 오해를 받아서 할 수 있을 만큼 정무적 판단에서 서툴렀다. 아, 정무적 예. 판단이 서툴렀다? 예, 전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무적 기능이 판단이 작용하지 않았고 이런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칫하면은 사실은 어떤 수사 자체에 어떤 정치적 판단으로 개입하는 오해를 살 수 있는데 서청원 대표는 아마도 애초에 이런 부분이 과연 제대로 법리에 의해서만 수사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네. 정치가 개입됐다라는 오해를 사는 이런 미숙함이 있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결과적으로 이번 사건이 엄청난 파장,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 있는 상황 이런 것까지 다 계산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지적이 아닌가 싶은데 전원석 변호사 예. 정리를 해주시죠. 방금 부메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원래 부패 척결라고 하는 것을 부패와의 전쟁이니 뭐니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예. 척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완종 회장이 오해를 했던 부분은 바로 그런 데에 기인한 것 같아요. 지금 성완종 회장 생각으로는 이완구 총리가 어렵게 인준이 되고 나서 차기 주자로 뜨려고 하는데, 특히 충청 대표 주자로 뜨려고 하는데, 나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킹메이커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탄압이 시작된다. 그래서 자원외교 비리 수사를 하는데 나를 첫 번째 타깃으로 삼았다. 이런 오해가 나온 것 같습니다. 주변에 나온 여러 가지 저희도 보도를 그런 내용을 보도를 해드렸었어요. 예. 그래서 나는 지금 첫 단추를 잘못 깼다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선 이완구 총리가 부패와의 전쟁이니 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부터 나는 아주 후진국적 발상입니다. 아, 그랬군요. 부패를 척결하면 그냥 척결하면 되죠. 왜 그 총리가 나서서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합니까? 과연 그렇다고 해서 부패가 더 척결됩니까? 노태우 정부 때 그랬거든요.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죠. 예? 조직 폭력과 전쟁하고 부패와 전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대단히 척결되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정권이 인기를 유지하는 수법, 혹은 개인의 영달을 위한 수법으로 사용을 하니까 이런 오해를 빚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예. 지금 청와대하고 그리고 이 검찰 그리고 정치권 사이에 사전에 어떻게 보면은 조율이 잘 안 되고 연락이 안 되고 한 것을 정무적인 그런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하는 건 전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과거 같은 경우에 검찰에서 이런 큰 정치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사를 하게 되면은 사전에 청와대 사정비서관이나 아니면 정무기능을 하는 정무비서관 측에서 사전에 스크린을 하고 심지어 정보기관에서 큰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지를 파악을 해서 대통령께 보고하고 이 정도 안에서 수사가 될 거라고 보고를 한 뒤 수사를 한 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다른 야당이라든지 아니면 비주류가 다치지 정치권의 핵심 실세들은 다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빠져나갔죠, 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사전에 스크린 작업이 없이 지시를 내렸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오히려 정치적으로 한 단계 진전된 것이다. 앞으로 다음 대통령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것이 정치 핵심의 실세든지 간에 아니면 야당의 그런 비주류 인사든지 간에 누구더라도 비리 인사라면은 척결하는 게 맞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당연한 말씀일 텐데 박성원 논설위원. 비리는 비리대로 있는 대로 척결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두 분 말씀의 요지대로 100% 맞는 말인데 서 대표가 얘기하는 건 당 쪽에서도 지금 엄청난 불만이 이 사정정국에 대해서 불만이 뭐냐면 단순히 비방만이 아니라 친박 내부에서도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내놓은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이것을 놓고서 전현 정권이 갈등을 빚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자원외교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야당에 내준 모양새가 됐고, 그리고 그런 국정조사에 이어서 검찰 수사가 자원외교를 첫 시작으로 해서 부패와의 전쟁을 이완구 총리가 총대를 메고 시작한 모양새가 되는 이러한 것이 전체적으로 상당한 오해를 바로 지금 성완종 회장도 본인이 정치적으로 타겟이 됐다라고 오해하게 되는 이러한 미숙함을 전체적으로 지적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그런 걸 조율하는 게 정무 기능일 텐데 박성원 논설위원. 원래 이 박근혜 정부의 정무 기능 상당히 문제가 있다. 청와대 특히 정무수석들 문제가 있다는 얘기들이 그동안 반복이 돼 왔었어요. 박준호 수석도 그랬고 지금 조윤선 수석도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왜 개선이 안 되는 겁니까? 사실 정무가 중요한 것 아닌가요?
중요하죠. 예. 근데 근본적으로 그것은 정무를 생각하는 대통령의 가치 판단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네. 다시 말해서 정무수석이나 정무 라인의 실무자들이 무슨 부족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무라는 것을 단순히 대통령의 말을 정치권에 가서 전달하는 단순히 그 유선 메신저. 통신선 역할만 하는 것으로 지금 자꾸 정무를 대통령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무엇을 지금 여당, 야당이 고민하고 있고 무엇을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통령이 전체적인 국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정책적 판단에다가 정치권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소신 있게 얘기하도록 여건을 대통령이 만들어주고 정무라는 것이 그러한 역할임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예. 자꾸 한이 대통령의 정치권에 대한 스피커 역할로 자꾸 규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렇게 겉도는 상황이 대통령의 인식이 정무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지 않는다면은 아마 이런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남은 것 이제 지금 경향신문에서 그동안 녹취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보도를 단계적으로 쭉 해왔고 그에 따라서 논란도 계속 지금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천상철 차장 네. 지금 녹취가 아직도 좀 남았잖아요. 네. 근데 그 녹취 이제 검찰에 제출한답니까? 어떻습니까? 검찰에 이제 제출한다고 하고요. 예. 경향신문은 성회당 측의 이제 유족 측에 따라서 90분 분량의 육성은 전부 다 공개하지는 않고요. 50분 공개는 하지 않고요. 대신 인터뷰 전문을 내일자 조간신문에 싣기로 했습니다. 내일자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그러니까 나오지 않았던 여러 가지 다른 얘기들도 신문에 다 실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일이 아마 이번 그 어떤 리스트 파문의 예. 아마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야, 내일 어떤 얘기가 나올까 지금 떨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하정대 부국장. 예. 그동안 이제 8명의 리스트 중에 5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고, 3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 경향신문에서 녹취록에 공개한 내용 중엔 내용이 없었어요. 서병수, 유정복, 그리고 이병기 실장. 이병기 실장은 뭐 간단한 언급 정도는 있었습니다만,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예를 들어 돈을 줬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는데, 예. 어떨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저 안에 들어있을 수도 있고 예. 없을 수도 있는데 서병수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이름만 없었지 부산시장이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있었던 거나 뭐 거의 네. 비슷한 그런 상황이고 나머지 2분이 없었던 건데 2분이 없었던 분과 예를 들면 이완구 총리 같은 경우에도 메모지에는 없었지만 그 얘기하는 과정에서 3천만 원이 나오지 않아요. 메모지에 금액이 없었죠. 예, 이름은 금액이 있고. 없었지만 예. 이름만 쓰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 8명 아닌 이외의 사람들도 저는 충분히 더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거는 완전히 추론이기 때문에 내일자 경향신문에서 전문을 싣는다고 하니까 그거를 보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자 경향신문 잘 팔리겠습니다. 많은 예. 분들이 아마 관심을 갖고 그 뭐 지면으로만 소개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면으로만 소개를 하면은 사서 읽어보면 그 안에 이제 그동안 한자도 빼지 않고 다 실른다고 했으니까 그동안의 여러 가지 얘기들, 오고 갔던 얘기들, 본인의 감정들 이런 것들이 아주 영 없이 다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나오는 대로 저희도 읽어보고 깔끔하게 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